그리고 앞으로 중학교 1학년 요 1학기에 국한돼서 딱 요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2, 중3,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의 기본적인 해결을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번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소인수분해 개념 정리 좀 해볼게요. 소인수분해 용어부터 알아봅시다. 소인수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말이 있죠. 단어들이. 소수. 소수는 뭐죠? 약수가 1과 자신뿐인 뭐다? 자연수다. 자연수 중에 1과 자기 자신만이 약수인. 여기서 이 소자는 무슨 소자라고 했지? 소자는 한자 뜻으로 뭐라 그랬죠? 바탕소. 또 흰색 할 때 흰소 또는 재료소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재료로서 재료를 나타내는 말 중에 소자가 들어가는 말 뭐가 있어? 이 중에 이 세 가지 뜻 중에 재료라는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렇지. 소재 이런 단어도 이 소자고 또 원소, 산소, 탄소, 수소 요런 소자들이 다 여기 있는 이 소자가 우리 소수할 때 이 소자랑 같은 소자야. 바탕이 된다,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주어져 있는 수를 어떻게 파악할 건가? 이 주어져 있는 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재료로 쓰인다. 이래서 소수가 돼요. 더 이상 이제 다른 수로 나뉘어지지 않는 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수는 뭘까요? 인수는 거의 뭐와 같냐면 약수와 같은 말이긴 한데 약수보다는 더 큰 의미예요. 자, 볼게. A를 B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다면 B, C를 A의 인수라 부른다. 그러면 자연수 관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의 약수와 같다는 건 약수는 어디서만 보는 거야? 얘는 자연수에서만 보는 거거든. 근데 인수에서 보는 건 뭐냐면 수에서는 정수 또는 식까지 가능해. 식도 가능해. 그러니까 자 봐봐. 자, EXY라는 반항식이 있다고 해보자. 우리가 식을 배웠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의 인수는 뭐가 있을까? 2도 되고 X도 되고 Y도 되고 EX도 되고 EY 되고 XY도 되고 EXY도 다 인수인 거야. 거기에 2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거지. 마이너스 2만 가능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부호 바꾸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안 써도 돼, 여기는. 설명란은 안 써도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인수분해에서 배우는 인수는 뭐라고 생각해도 돼? 약수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돼. 왜냐면 자연수만 다룰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원 이름이 소인수분해인데 소인수분해가 아닌 인수분해라는 것도 있어. 그냥 들어봐. 인수분해는 쪼개놓았다는 거잖아, 분해가? 인수들의 곱으로 쪼개서 표현해 놓은 게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재료가 무엇이 쓰였나 그 재료를 살펴보는 게 인수분해야. 그런데 소인수분해는 소수인 인수가 소인수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라는 건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뭘로? 소인수의 곱으로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깊이 있는 얘기를 해봐야 돼. 왜 소인수 분해를 할까? 왜 소인수 분해를 할까? 큰 수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거 좋아. 그것도 좋은 대답이야. 주어져 있는 수의 특징을 파악한다? 좋아. 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잘 봐봐. 6이라는 수가 있다고 해보자. 6이 어떤 수들을 재료로 갖나요를 파악해보고 싶어. 근데 만약에 덧셈으로 한다면 몇 가지가 나와? 덧셈으로 나타내면 몇 가지가 나타낼까? 엄청 많죠. 근데 소인수분해로 나타내면 몇 가지가 돼? 소인수분해로 나타내면 딱 이 곱셈식 하나밖에 없어. 이해됐을까? 덧셈으로 하면 몇 종류가 나온다고?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소인수분해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수의 성질, 수의 특징을 몇 가지로 단 한 가지로 뭐 한다?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소인수분해를 하면.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기 전에요. 또 알아야 될 게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거듭제곱 이번엔. 원래 우리가 수학에 공부할 때 기본 입장이 있어요. 수학 공부하는 입장. 수학 공부하는 입장은 뭐냐면 주어져 있는 걸 추상이라는 표현 좀 어렵고 좀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표현해야지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학 입장이야. 이해됐을까? 주어져 있는 상황을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수학을 다루는 기본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그로써 관계를 파악하고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학은 이렇게 발전해 왔어. 괜찮아? 여기까지 설명? 자, 그럼 생각해봐. 수학의 시작은 수였겠죠. 수는 어떻게 도입된 거라 그랬지? 그치. 수가 있는 것과 수가 없는 상황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 수학은 원래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거의 시작이 바로 수였어. 이거 뭐야? 나무야. 만약에 수가 없다면 이걸 뭐라고 말해? 나무. 이거 뭐라고 말해? 나무. 이건 뭐라고 말해? 나무. 어때? 만약에 수가 없다면 이 나무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겠죠. 그런데 수가 있으면 그냥 나무 12그루 이렇게 말하면 끝나. 맞아. 그래서 아마 이제
최초에 수를 이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인류들은 이 상황을 줄여서 표현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수가 도입이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덧셈은 무엇이냐? 우리가 수라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수 하나가 나타내는 크기가 각각 달라. 얘가 나타내는 거 이거 하나, 이건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3개였다고 해보자. 덧셈이란 연산을 통해서 이걸 6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어. 나무 옆에 나무 옆에 나무가 있어서 전체 나무는 나무가 있어서 뭐 이렇게 말을 했을걸.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여섯 그루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같은 것이 반복돼서 더해지기도 하네. 수학은 일단 간단하게 하는 게 목표였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뀐 거야? 곱셈. 그래서 곱셈은 뭐다? 곱셈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치? 같은 덧셈을 뭐 하는? 줄여놓은 축약 계산이야. 축약, 이거 좀 어렵나? 줄였단 얘기야. 같은 덧셈이 이어질 때는 그걸 줄여서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다음을 계산할 때 여기 곱셈이 있고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어. 뭘 먼저 계산해야 되죠? 곱셈을 먼저 곱해야 되죠.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이유는 뭐냐면 이건 뭔가 대단히 긴 계산을 줄여놓은 거야. 긴 계산을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단단하게 묶여있는 거야. 이게 먼저 돼야 돼. 쉽게 말하면 곱셈이라는 것 자체가 괄호를 의미한다는 거야. 똑같은 덧셈이 반복되어 있는 걸 줄여서 표현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괄호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덧셈이 아닌 곱셈을 먼저 계산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1-1 실력편부터는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는지까지를 설명하기를 바래, 선생님은. 이유는 그래야 그 다음 학년 수학이 들어오잖아, 새로. 새로 배울 때마다 앞에서 배웠던 거에 차곡차곡 쌓여. 이게 쌓여야 실력이 돼. 문제 푸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언제나 왜 그렇게 되는 거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다 보니 수학자들이 또 뭘 생각해? 같은 곱셈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줄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가 도입되죠? 거듭 제곱이 도입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반복되어지는 수를 아래에 쓰고 반복된 횟수를 오른쪽 위에 작게 쓰기로 했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건 약속이다. 거듭 제곱. 요 아래 들어가는 수를 뭐라고 한다? 밑 또는 밑수. 위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지? 지수. 동건이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나니? 오늘 잘 정리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수학자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까지 설명해 줬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다시 과학이 발달한단 말이지. 근데 이때 수학자들은 수학만 연구해서는 밥 벌어먹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자는 원래 직업들이 있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 있고 수학은 따로 연구하는 약간 취미 같은 이제 그런 과목이었던 거야, 수학이.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는 아저씨 있어요. 그 아저씨도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정수론을 쓴 페르마라는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뭐 했었지? 그 아저씨도 뭐 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니야. 페르마 아저씨가 우체국에서 일했고 뉴턴 아저씨는 무슨 공무원이었어. 세금 계산하는 공무원인가 그랬어.
피타고라스 아저씨는 교주였어, 교주. 그리고 고대 시대 아저씨. 고대 아저씨야.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학파가 있었어요, 종교처럼. 이건 좀 다른 세대야. 피타고라스 아저씨는 중세보다 더 가고 아주 옛날 고대 사람. 자, 이때 제일 수학자들이 많이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계를 만들고 고치는 작업이었어. 시계는 그 어떠한 기계보다 정밀해야 되고 수학적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게 톱니바퀴를 만들고 그걸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수학자들은 뭘 많이 했냐면 큰 시계에는 큰 글자가 이렇게 들어갔고 조그만한 시계에는 작은 글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시계를 많이 만들고 고치는 일을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보니까 쓰고 있는 숫자의 크기가 어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야, 이걸 활용해서 이걸 줄여서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해됐을까? 아닌가? 괜찮아? 좀 졸려? 시계. 벽시계. 옛날에는 괴종시계라고 이렇게 옷장만큼 큰 시계도 있었어. 땡, 땡 하는 괴종시계도 있었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조그만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도 있었고 이 시계를 만들다 보면 숫자 크기가 다른 걸 계속 보게 되거든. 그래서 거듭제곱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 반복되는 거듭제곱을 줄이는 건 있나요? 있어. 그거는 타워라고 해. 이거는 대학교 가면 배워요. 대학교 가면 이제 타워 함수라는 거 있어요. 그건 문제 알 필요 없다. 거기까지. 뭐야? 거듭제곱은 고등학교 때까지 쓴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자 보자. A라는 수가 X개 곱해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X라고 하고 읽을 때 뭐라고 읽어? A의 X제곱이라고 읽어. 또 얘기를 해보자. 어차피 우리나라의 학문들이 대부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선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계승, 승이라고 했어. 승. A의 X승. 중국에서는 평방이라고 해. 평방. 그리고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square야. square. square가 뭐죠? 네모 중에 어떤 네모? 그냥 직사각형은 뭔데? rectangle이죠. 정사각형이 square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정사각형은 어때? 같은 길이를 두 번 곱하면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거듭제곱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영어 이름이 square예요. square. 평방은 넓이를 나타내는 중국어예요. 계승곱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A의 X승이라고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이야? 일본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제곱이니까 앞으로 AX 제곱이라고 말합시다. 알겠지요? 맞아요. 원래는 고등학교까지 다 제곱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단어가 한 글자로 쉽잖아. 승, A의 X승. 더 줄이면 AX승 이렇게도 말해. 많은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나쁜 말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순화해서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표현할 때는 우리는 거듭제곱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 내가 얘가 소인수인지 소인수가 아니라 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 되냐면
약수 있나? 요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약수 있나를 판단할 때는 결론 제곱근 이하만 체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또 제곱근은 무엇인가? 이런 거야. 봐봐. A가 X를 2번 곱해서 A가 됐잖아. 그때 X를 제곱근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봐. 내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4라는 수의 약수를 살펴볼 거야.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그 다음 뭐야? 4 곱하기 6이죠. 근데 그 밑에는 어때? 왜 안 봐? 왜 여기 더 안 보죠? 곱셈을? 즉 4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두 수의 곱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죠. 결론은 뭐냐면 24의 약수가 있는지를 볼 때 어디까지만 봤으면 됐어? 어디가 끝값이야? 살펴봐야 될 끝값이 4죠. 어? 이유가 뭐냐면 4, 4 얼마야? 5, 5는 얼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보다 큰 수 두 개를 곱해서 24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살펴봐야 될 수가 4까지만. 그러니까 1은 당연한 거지. 그럼 2 살펴보고 3 4면 끝이야. 더 볼 필요가 없어. 자,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적용을 해봐서 선생님이 한번 이런 걸 해볼게. 97은 소수일까? 이거 소수인가? 를 볼 때는 어디까지 보면 될까? 야, 약수를 살펴봐야 되잖아. 그렇지. 9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왜? 9 곱하기 9가 얼마? 81. 10 곱하기 10은 100이네. 그치? 그러니까 9보다 큰 수 두 개 곱해서 97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살펴봐야 될 약수는 최대 어디까지야? 9까지야. 하지만 우리는 약수를 살펴볼 때 소수로만 볼 거지. 그러면 9보다 작은 소수 뭐 있니? 2, 3, 5, 7 있죠? 맞죠? 그러면 2, 3, 5, 7 안에 97의 약수가 없다면 얘는 뭐야? 소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살펴봐야 될 약수의 개수는 판단해야 될 약수 개수 몇 개야? 없어, 몇 개.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알아? 2, 3, 5는 뭐가 있지? 뭐가 있어? 배수 판정법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배수 판정법이 주는 이점은 뭐지? 그렇지. 직접 나눠보지 않더라도 딱 보면 안다는 거야. 2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5의 배수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야? 7의 배수만 아니면 얘는 소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약수로 확인할 때 97이면 수의 크기가 되게 커 보이잖아. 수가 되게 커 보이지. 그러니까 7이 안 되면 11도 해보고 13도 해보고 17도 해보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이거 하는 게 맞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지금 만약 예를 들어보자고 11이라고 생각했다는 건 11과 11보다 더 큰 수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됐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에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될 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 수가 아무리 커도 사실 살펴봐야 될 약수는 몇 개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 자, 7의 배수인지를 보려고 했는데 되게 쉽죠? 나눠보면 되긴 하는데. 일단 7의 배수인 70을 걷어내면 얼마야? 27 남지. 7의 배수야?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빙고. 자, 왠지 107 한번 볼까? 107? 그러면 107은
12를 두 번 곱하면 12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 안에 약수 없으면 소수인 거야. 107도. 자, 하나씩 보자. 2의 배수인가요? 3의 배수인가요? 5의 배수인가요? 그럼 이제 7의 배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107이니까 7 빼고 생각해 봐도 되겠지. 100이 7의 배수인가요?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소수 판단이 어때? 생각보다 쉽다는 거야. 생각보다 쉽다는 거야. 아무리 수가 크더라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봐봐. 자, x를 두 번 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곱 방정식의 근이란 뜻이야. 제곱해 놓은 방정식의 근을 제곱근이라고 해. 용어는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뭐가 더해지냐면 배수 판정법이 더해지는 거야. 이 개념과 배수 판정법을 더하잖아? 그럼 소수, 아니 그러니까 약수 판단이 굉장히 빨라. 배수 판정법 스킵할까요? 2의 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1의 자리수가 짝수야. 3의 배수는 자릿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5의 배수는 그치? 1의 자리가 0 또는 5면 5의 배수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배수 판정법은 스킵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약수, 그러니까 약수. 자, 그래서 그냥 써볼게요. 어떠한 수 x가 a라는 이제 소인수분 했을 때 a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됐다 하면 일단 약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약수는 AP BQ의 제곱 C의 R제곱의 각각의 약수들을 각각에서 선택하여 서로 곱하면 약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옛날 방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옛날 방식은 하나씩 알아보는 거잖아. 소인수분해 방식은 딱 보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됐을까?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 A의 P제곱은 있잖아. 너의 약수가 어떻게 되니? 몇 개가 될까? 1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해. 1, 그 다음이 A, 그 다음 A제곱, 쭉쭉쭉 A의 P제곱이 있죠. 그러면 그냥 A는 A의 몇 제곱일까? 그냥 A를 거듭적으로 나타내면 A의 몇 제곱? A가 몇 개 곱해져 있어? 1제곱. 그러니까 A P제곱의 약수는 총 몇 개가 있을까? 여기 P개에 항상 어디로 시작해? 1로 시작해.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그치? P 더하기 1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므로 총 X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A의 P제곱에서 선택 가능한 게 몇 개야? P 더하기 1개. B의 Q제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약수의 개수. Q 더하기 1개. C의 R제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R 더하기 1개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만큼 나옵니다. 여기서 각각의 지수에 일씩 더해지는 이것의 의미는 뭐죠? 그렇지. 모든 수의 약수는 1로 시작하니까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마저 또 개념을 더 풀어가 봅니다. 자, 이건 복습이야. 이번에는 그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뭐 할 거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지. G는 뭐지? Greatest Common Divisor. L은 Least 안 써도 돼. Common Multiplier 이렇게 돼. 그래서 최대 공약수 줄여서 G, 최소 공배수 줄여서 L. 되겠어? 그러니까 G하고 L은 시작 단어만 알아도 돼. 뭐라고? G는 greatest, L은 least. 됐지? 이거 싹 줄이고 이제 G가 뭐의 약자야? 최대 공약수. L은 최소 공배수.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소 공배수인데 그 밑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 최대 공약수 하면 공약수를 알아야 돼. 공약수는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의미는 여러분들 5학년 때 했으니까 공약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은 공배수는 그렇지,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래서 라임을 좀 넣어서 외우면 좀 편하다 그랬어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하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오케이? 참고로 우리 초5 시절에 니은셈 하는 거 있죠? 니은셈 허용해드릴게요. 하지만 관계가 복잡해지고 수가 커질수록 소인수분해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니은셈에 의지하지 마세요. 소인수분해 언제 해야 돼? 어떤 때 효과적이야? 크고 3개 이상,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수의 크기가 크고 개수가 3개 이상이면 하지 마세요. 자, 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어요. A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 소인수분해 계산은 스킵이야. 이 복습 개념이니까. A는 2의 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 하나 있고, B는 3의 제곱,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자, 먼저 해야 될 것.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뭐였지, 동건아? 이 상황이면 뭘 해야 되지? 빈자리를 뭘로 채워라? 반드시 1로 채워라. 그래야 혼란이 없다. 밑이 같은 수끼리 이렇게 자리를 맞춰야 돼요. 반드시. 근데 밑을 맞추다 보면 빈자리가 있잖아. 여기에 반드시 1을 채워 놓으세요. 그래야 계산에 실수가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대로 G와 L을 구할 건데 G는 어떤 거 선택하는 거야? 양쪽에 모두 들어있는 거지.
최대 공약수는 양쪽에 다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야. 그러므로 각 자리에서 큰 거, 작은 거. 그렇지. 얘는 작은 거 선택하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둘의 모두 배수가 돼야 되잖아. 둘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각 자리에 큰 수를 선택해 줘야 돼. 자, 한번 보자. 최대 공약수 얼마입니까? 여기는 2를 써야 돼. 그러니까 2를 써놓는 이유가 뭐야? 이 자리는 1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 여기는 1, 여기는 7이더라. 63이야.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4 곱하기 27 곱하기 7이거든요. 그러니까 27 곱하기 28이면 한 700 가까이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A라는 수는 거의 700에 가까운 숫자라고. 700보다 더 클래나? 한번 해볼까? 28 곱하기 27 56, 5에 27에 14, 19 56. 그치? 756이야? 이 숫자는 756이라는 크기의 숫자. 크지? 봐봐. 두 번째는 9 곱하기 25 곱하기 49거든. 이건 더 커. 이거 두 개만 곱해도 1000이 넘어요. 이 두 개 1000에다, 그러니까 만이 넘는 숫자야, 만이. 만보다 큰 숫자야, 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여러분들한테 니은셈으로 756에다가 만 얼마짜리 숫자를 놓고 니은셈 하라고 했어. 뭐 어떻게 되겠어? 정신 없겠지? 하지만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어때? 빠르게 판단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 크고 특히 수가 3개 이상일 때는 절대 니은셈 하시면 안 돼요. 특히 3개짜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에서 한번 다룰 일 있으면 다뤄볼게. 그럼 큰 수를 선택해 볼 게 얼마냐면 2의 제곱, 3의 세제곱,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야. 이게 얼마냐면 27 곱하기 50이니까 만이니까 이거만 해도 만인데 100만 정도 돼요. 숫자 크기로 보면 100만이 있는 거야. 100. 아니 100만이 아니라 만이 넘는 맞나? 27 곱하기 49니까 이거만 대략 25에 50 곱했다 쳐도 625에 100이니까 62,000 얼마야. 엄청 크죠? 숫자 엄청 크죠? 하지만 소인수분해 해놓으면 어때요? 몇 초 안 걸려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소인수분해 하는 요령과 최대 수정배수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약수의 개수 한번 보자. 이거 약수 몇 개? 약수 몇 개? 약수 개수도 바로 알아볼 수 있어. 3 곱하기 4 곱하기 2. 여기 위에 1이 있는 거죠? 24개의 약수가 있는 거고,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개의 약수가 있었던 거야. 놀랍죠?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개수가 바로 나오죠?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요 예시는 따로 안 적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리고 이거는 별도예요. 별도. 이거는 별책부로다. 별도로 꼭 공부해야 될 것. 바로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곱수는 어떤 수를 두 번 곱한 수를 제곱수라고 해요. 제곱수 알아보기. 제곱수는 A제곱 이런 애들을 제곱수라고 해. 자연수를 두 번 곱한 수. 제곱수 알아보는 방법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 그래서 똑같은 두 수의 곱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상태야. 그래서 똑같은 두 수의 곱으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다면 이건 제곱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제곱수의 특징은 뭐가 있어? 지수가 모두 짝수니까 원래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왔죠. 그럼 짝수의 1을 더하면 뭐가 돼?
홀수가 되지. 그럼 홀수들의 곱이 되네? 그럼 제곱수의 특징은 뭐가 있어? 수가 홀수계. 그러니까 어떤 수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약수가 홀수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제곱수라는 뜻이야. 그 중에 특별히 소수를 제곱한 수는 약수가 몇 개? 약수가 3개.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거야. 2의 제곱이 소수의 제곱이죠? 응? 그러면 1과 2와 2의 제곱 이렇게 3개 나오지. 언제나.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개념이고 개념 2번. 개념 과제 있어요, 오늘. 알겠죠? 오늘 과제 중에 개념 과제가 있다. 그런데 소인수분해 전체예요. 한 번에 이렇게 끝냅시다. 그럼 선생님이 한 번은 해당 단원의 전체 개념을 한 번에 압축해서 이렇게 줄여주면 그거 이외에는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갈 거야. 알겠죠? 한 번 공부했던 거 복습한 거니까 할만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건 빼놓고 표지가 다르지? 자, 3쪽 봅니다. 3쪽. 3쪽에 1번. 1번은 TF 문제죠? T 찾기야, F 찾기야? F 찾기. 틀린 거 찾기 1번. 18은 54의 약수이다. 약수인지 아닌지 제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눠 보는 거야. 나눠지죠? 그래서 이건 T인 거고. 24의 약수의 개수죠. 어떻게 보면 될까? 그렇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야. 위에 지수에 1 써놓으면 되겠죠. 맞아요?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여서 8개가 맞아요? 맞아요. 모든 자연수는 1을 약수로 갖나요? 그쵸? 모든 자연수는 1만 아니라 1과 자기 자신은 약수로 가져요. 어떤 수든. 353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배수 판정법으로 판단되죠? 1번의 답은 4번. 배수 판정법 아까 중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2번 문제로 갈게요. 7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였어요. 8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x를 8로 나누는데 자 봐봐. 상황을 볼게요. x를 7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얼마? 4다. 그럼 이런 수 x를 구할 수 있나요? 이야, x를 구할 수도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런 나눗셈의 결과는 그렇지. 이건 뭐가 아니니까 식이 아니야. 이 나눗셈은 식이 아니야. 왜 식이 아니야? 왜 아니야? 식이 뭐지? 동건, 식은 뭐죠? 수학의 식은 뭐지? 수학적 기호로. 그치? 수학의 언어가 있어. 수학의 언어로 표현해 놓으면 돼. 근데 뭐가 문제가 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과를 써놓은 거지. 그래서 우린 뭘 쓴다? 그렇지. 나눗셈 결과는 언제나 검산식으로 쓴다. 검산식 불러봐. 그래서 x는 얼마야? 이렇게 x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럼 8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풀어낼 수 있겠죠. 3번 갑니다.
3번 보시면 소수 판정이죠. 맞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수는 얼마냐면 나머지 딱 보면 아는 거 바로 배수 판정법이 가능한 거 9, 24, 69 얘는 배수 판정이 돼버리죠. 바로 뭐가 돼? 3배수죠. 그럼 배수 판정이 바로 안 되는 게 43과 91이야. 맞아? 43이 배수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수는 어디까지야? 그렇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2, 3, 5. 91은 10보다 작은 거니까 2, 3, 5, 7. 그러니까 이 안에 약수가 없다면 얘는 소수야. 이 숫자 안에 약수가 없다면 얘는 소수야. 이해됐어? 여러분들이 이전 같았으면 91이 소수인지 아닌지 파악할 때 막 11, 13 막 이런 거 17도 도전을 해봤겠지. 그지? 그러지 않았을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이해돼요? 아, 좋았어. 그럼 뭐자고? 43 같은 경우는 2, 3, 5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뭐야? 그래, 배판이 가능해. 배판, 배수 판정.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소수야. 그럼 91은 맞아 보자고. 2, 3, 5는 배수 판정인데 얘는 배수가 안 되죠. 2, 3, 5의 배수는 안 되는데 7로 나눠보면 13. 그렇지. 7 곱하기 13이 되지. 근데 43을 보는 순간 2, 3, 5 안에 약수 없다면 소수다. 그런데 2, 3, 5는 배수 판정법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소수임을 파악할 수 있다. 어때요? 그래서 수학은요, 풀이 과정이 아주 장황하고 길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풀이 과정이 짧다는 건 암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파악해서 간단하게 해결한다 이런 거야. 이제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넘어가 보자. 4번 봅니다. 소수를 고르세요. 불러볼게. 1.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그쵸? 아까 선생님이 소수 설명할 때 굳이 1과 합성수를 설명 안 했지만 이건 개념편에서 했으니까. 7은 소수 맞습니다. 16은 아니고 23은 소수 맞아요. 35는 합성수고요. 43 소수 맞고요. 51은 3의 배수죠. 63도 3의 배수예요. 자, 5번은 스킵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수 중에 소수와 합성수 몇 개 있는지 볼까? 그러면 21, 22, 23, 24, 25, 26, 27, 28, 29인 건데 사실은 얘네 짝수 걷어내고 홀수 중에 그러니까 29까지면 5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2, 3, 5, 5, 25. 그러니까 2의 배수 먼저 걷어내고 3의 배수 걷어내고 5의 배수 걷어내. 자, 그러면 어때? 소수 몇 개? 2개. 합성수 7개. 답은 5가 되겠죠. 자, 7번으로 갑니다. 24에 가장 가까운 소수, 가장 가까운 합성수. 24는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24에 가장 가까운 소수 A는 얼마죠? 가장 가까운 합성수 끝. 자, 또 합답형 문제니까 TF죠. 가장 작은 소수는 얼마? 자, 문제에서 지금 T 찾기다. 그죠? 자, T 찾기 문제인데 가장 작은 소수는 얼마? 2. 짝수는 모두 합성수인가요? 네. 아니요. 짝수 중에 소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2예요. 고쳤어요? 3번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모두 합성수인가요? 아니요. 1도 있어요.
우리가 자연수를 소수 기준으로 나누면 세 부류로 나눈다. 일소수, 합성수. 여기까지 이해됐죠?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가요? 정답입니다. 소수의 곱은 홀수가 아닐 수 있어요. 짝수 있으니까. 짝수 2가 있으니까요. 자, 거듭제곱 표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A는 1이고 B는 3이고 C는 3입니다. 자, 10번. A는 16, B는 5가 될 거예요. 10번. 자, 11번 볼게요. 하루에 2배씩 2배씩. 16일로는 어떻게 될까? 2의 16제곱이겠죠. 하루에 2배씩 늘어나면 답은 3번. 그냥 설명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2번 별표. 1의 판단인데, 자, 1의 판단 근거가 있어. 자, 그 별표인 이유 근거. 1의 곱에서 1의 1의 자리끼리의 곱으로 결정된다. 끝자리 1의 자리는요, 곱하기 전 두 수의 1의 자리끼리 곱했을 때 끝자리 수랑 똑같아요. 이해됐을까? 봐봐. 237 곱하기 1453을 곱했어. 그런데 앞에 수 말고 맨 끝에 1의 자리만 딱 보래. 그럼 얼마일까? 그치? 바로 각각의 1의 자리의 곱에 다시 끝자리만 확인하면 얘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쵸? 앞에 엄청 많은 이 수들, 엄청 큰 이 수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확실해? 그래서 일단 이걸 써.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의 곱으로 결정이 된다. 두 번째 알아야 될 판단. 그런데 거듭 제곱하면 1의 자리가 반복되는 주기가 있다. 반복된다는 거는 다시 나온다는 얘기고, 주기는 일정한 횟수로 나온다는 거야. 표를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봐봐. 내가 A의 N제곱을 할 거거든? 어떤 수를 거듭 제곱할 거야? 여기다 A를 쓸 거고, 여기다 N을 쓸 거야. 그냥 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만들 수 있어. 어? 봐봐. 그냥 1은 여러 번. 자, A라는 숫자를 N번 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A N제곱에 1의 자리만 쓸 거야. 뭐라고? A N제곱에 1의 자리. 자, 1을 반복해서 곱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지. 끝이야. 2는 2 하나 있으면 2죠. 2는 4, 4, 2, 8, 2, 8에 16, 6, 2, 12. 또 2네. 2는 4, 8, 16. 이런 특징이 있네. 여기다 체크를 해보자. 2, 4, 8, 6이 반복되네요. 3은 어때? 3, 3, 3은 9, 3, 9, 27, 7, 3, 21, 1이니까 또 3, 3, 9, 7, 1. 어때? 3, 9, 7, 1이 반복되죠. 4, 4, 4, 4, 16, 6, 4, 24, 4, 4, 16, 6, 4, 24, 4, 4, 16, 6, 4, 24. 4는 어때, 주기가? 요렇게 되지. 4, 6, 4, 6, 4, 6, 4, 6. 이해돼? 5는 5, 5, 5, 25, 5는 25, 5는 25, 다 5야. 끝자리가 다 5야. 5를 거듭 제곱하면. 6 볼게. 6, 6, 6에 36, 6, 6에 36, 6, 6에 36, 5.
6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끝자리가 6으로 끝나. 보여? 왜 그래? 아이, 그냥 해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야. 왜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이거는 관찰이야. 뭐라고? 관찰. 7, 7, 7에 49, 7, 9, 63, 3, 7에 21. 1 나왔네? 다시 7, 9, 3, 1, 8. 8. 8, 8에 64, 4, 8에 32, 2, 8에 16, 6, 8에 48. 8, 4, 2, 6이 반복이 되네. 9는 뭘까? 9, 9, 9, 81, 9, 1, 9, 1, 9, 1. 이해됐을까? 물론 5와 6은 계속 똑같은 수가 반복이 되죠. 1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봐.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곱할 때는 맨 첫 줄 1, 2, 3, 4, 5, 6, 7, 8, 9야. 각각은 주기가 다르지만 보여?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을 건 이거야.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1의 자리가 반복적으로 주기를 가지고 있다. 반복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 만드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표야 아니야. 표는 아니야. 뭐만 알면 돼. 거듭 제곱하면 1의 자리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7의 86제곱 곱하기 4의 21제곱이죠. 그런데 각각의 뭘만 보면 돼? 1의 자리만 보자고. 1의 자리가 7을 86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7을 보면 7931, 7931 이게 반복되죠. 그럼 84가 1일 거야. 그치? 4의 배수인. 이해됐을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해됐어? 그러니까 7의 제곱인 얘는 1의 자리가 9야. 뭐 앞에는 모르겠고. 4는 뭘까? 46, 46, 46, 46이잖아. 이거는 끝자리가 뭐겠어? 4겠지. 46, 46, 46, 46이니까. 그럼 다시 이 두 수의 곱의 끝자리는 어떻게 될까? 4, 9, 36. 답은 6이겠죠.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괜찮을까? 동건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1의 자리가 반복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을 살짝 해보면,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주기가, 공통주기는 얼마야? 어쨌든 대부분 공통주기는 4면 다시 시작하는 거다. 걔 중에는 그냥 1과 같은 애들도 있는 거고 46, 46 되는 애도 있고 5와 6 같은 애들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필요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 그때그때 해보면 돼.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풀어볼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물어보는 건 곱의 1의 자리야. 상황을 봤어. 조건을 봤더니 7의 86 곱하기 4의 21제곱이야. 나 어떻게 풀까? 7 같은 경우 주기만 따져보려고. 7, 7, 7에 49, 7, 9, 63, 3, 7에 21. 이렇게 주기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4는 4의 주기 4, 6, 4, 6 요런 주기로 가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돼? 7의 86제곱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는 끝에가 1의 자리만 보면 7의 제곱인 끝자리 9랑 같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 504를 소인수분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니은셈도 있고 수영도도 있죠. 504 니은셈도 있고 수영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게 나 니은셈이. 혹시 아니야. 너무 크게 하면 좀 그래. 2로 할게 그냥.
됐죠? 2, 3개, 3, 2개, 7 하나. 끝. 아, 그럼 선생님이 크게 한다는 뜻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까? 이거 확대가 안 되네. 아, 선생님이 크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수 판정법을 잘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9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6 나오죠. 8, 7이죠. 근데 8에 2가 3개 있고 9에 3이 2개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크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복습 정도 하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14번 갈게요. 소인수분해 바르게 한 걸 고르세요. 홀수번 먼저 보자. 1번 보자. 1번은 틀린 이유는 이거 직접 해보면 돼요. 2의 제곱이죠. 100은 10이 소수가 아니죠. 147은 어떨까? 3으로 나누면 3, 4, 12에 27이니까 9 맞네요. 5번은 맞네요. 자, 소인수분해 자체는 우리 스킵합시다. 자, 소인수가 나머지 4과 다른 건 이게 소인수라는 게 밑줄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밑을 의미합니다. 소인수 종류인 거죠. 소인수의 종류를 파악하라는 거야. 재료. 소인수의 종류가 같은 것과 다른 것.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2대8 가르마가 멋지게 돼버려서 되게 촌스러워 보인다. 소인수 분해했을 때 밑을 의미한다.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눈에 보이죠? 얘는 어때?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배수 판정법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얘가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고 2하고 3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3의 배수가 그냥 아닌 거잖아. 4번은. 빠르게 판단도 가능하다. 어쨌든 소인수분했을 때 밑이 같은 것과 다른 것. 16번 보지요. 자연수 A를 구하라. 두 개의 소인수를 갖는 거고, 자, 나하고 다가 먼저야. 왜? 두 소인수의 합이 5다라는 건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죠?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만 가능해. 소인수가 2, 3, 5, 7 이렇게 가잖아, 그지? 이 중에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거 2, 3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36이네요. 36이다. 어렵지 않죠? 2하고 3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 17번 봅니다. 84를 소인수분해 하세요. 18번.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쥐수를 n이라고 부른다. 2가 몇 개 있는지 따져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거듭 제곱이 이것까지, 그러니까 요렇게만 생긴 거야. 뒤에는 상관없어. 그럼 2의 4제곱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2의 4제곱은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되는 거야. 2가 3개만 들어있는 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2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8이지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야 돼. 8의 배수이며 8의 배수 중 뭘 하면 돼? 뭘 빼야 돼? 16의 배수 아닌 수. 2의 4제곱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8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8의 배수가 어떻게 됩니까? 8. 2, 8에 16 안 되고 24, 4, 8에 32. 그러니까 지금
요런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요런 애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40. 그럼 이게 간격이 얼마겠니? 16의 간격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16씩 증가하겠죠? 16씩. 그러면 40 다음에 누굴까? 56. 그 다음 또 16 더하면 72. 또 16 더하면 88. 또 16 더하면 100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얘를 해석을 이렇게 해내야 되는 거야. 8의 배수인데 16의 배수를 넘진 않아야 돼. 여기까지 해됐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아니면 선생님의 해석이 이해가 돼? 2는 3개만 곱해져 있는 거야. 4개는 안 돼. 괜찮아? 선생님 설명 좀 이해돼? 아니야? 주어져 있는 수를 이렇게 이런 괄호로 묶으면 2가 곱해져 있는 개수만 따진대. 그게 3이라는 거는 2는 3개만 곱해져 있다는 거야. 2는 3개만 있어. 2가 4개가 돼도 안 되고 2개가 돼도 안 되고 반드시 2는 2의 세제곱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 라는 뜻은 뭐냐면 일단 8의 배수는 돼야 돼.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16, 2의 4제곱이 16의 배수는 되면 안 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수 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응? 그럼 이번에 이제 1차 학습 당연히 숙제고요. 그 다음 필수 예제 볼게요. 약수입니다. 약수가 아닌 걸 찾으세요. 아까 약수 어떻게 구하는지 봤죠? 답은 4번입니다. 같이 풀이 안 해줘도 되는 문제 넘어갈게요. 채점하세요. 빨간색 연필. 4번. 180의 약수가 아닌 건 그러면 약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겠죠. 그쵸? 선생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20 곱하기 9로 봐서 2의 제곱 있고 3 2개 있고 5는 하나 있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수용도를 곁들여서 생각해보면 각각에 들어있는 개수 판단이 좀 빠릅니다. 자, 다음 중 약수가 아니다라는 건 이 재료를 벗어나는 것만큼 쓰는 거니까 답은 4번이겠죠. 4번 5의 제곱인데 5의 제곱이 없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3번 봅니다. 자, 다음 중 두 번째로 작은 수, 두 번째로 큰 수.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겠죠. 약수를 생각해보면 1, 2, 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런데 맨 끝에서 두 번째 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원래 가장 작은 수인 1과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장 큰 수 쪽에 들어가죠.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2와 곱해져 있는 수겠죠. 2의 짝꿍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B가 문제지. A는 2라는 거 그냥 충분히 알죠? 두 번째로 작은 수는 2라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큰 수는 바로 2의 짝꿍이 누구야?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그렇지. 답은 150이겠다. 그리고 원래 수를 써보면 더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어요. 봐봐. 원래 수가 300이잖아. 그지? 그럼 2의 짝꿍이 누구야? 150이겠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오케이? 괜찮아. 동공 괜찮아. 세 번째로 큰 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큰 수는 뭔데? 이 수가 지금 약수를 보면 1, 2, 3 쭉쭉쭉 끝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300, 여기가 150, 여기가 100이겠지? 이렇게. 아, 그러면 약수 중에 큰 수 쪽에서 판단할 때는 짝꿍인 작은 수를 생각하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가지요. 약수의 개수 몇 개? 12개. 지수에 얼마씩 더해?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죠. 기억납니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요 지수에다 얼마씩 더해? 1씩 더해서 곱하니까 12개가 나옵니다. 오늘 개념 정리 다시 복습이니까 잘해 오셔야 돼요. 그루그루덩그루 오케이. 자, fx로 묶으면 약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f는 약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60 알아보자. 160 소인수분해 해보면 2가 5개 들어있고 5 하나 있어. 이거는 이제 32 곱하기 5로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F160은 약수의 개수 몇 개? 12개니까 이렇게 12라고 쓰는 거야. 약수의 개수를 쓰래, 이 자리에는. 그러면 다시 F160이 의미하는 수학적인 뜻은 요 값 대신에 12를 쓰세요. 12의 약수의 개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6개. 답은 6이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 F라는 글을 쓰고 여기다 수를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다가 약수의 개수 쓰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문제만의 약속. 이해됐어? 읽을 수 있겠어, 동건아? 그냥 이건 약속이야. 이 문제에서 약속만 지켜주면 돼.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건 누구인가요? 소인수 분해를 각각 해봐야지. 약수의 개수는 수의 크기와 상관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개수 써보자. 몇 개? 4, 2, 8. 2, 3은 6.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 48이 2의 4제곱 곱하기 3이니까 5, 2, 10. 얘는 6개. 답은 4번. 그럼 약수의 개수를 판단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안 돼 있는 수들은 소인수분해를 해야 그 개수가 판단이 됩니다.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다. 오케이? 실제 수를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왜 안 움직여? 손에 분필이 많이 묻어서 인식을 못 하나 봐. 손에 분필이 많이 묻어서 아이패드가 안 움직여. 이거 놓고 하고 있어, 이걸로. 자, 약수가 10개래요. x는 얼마? 약수가 10개. x는 4죠. 지수에 1씩 더해서. 이걸 식으로 써보세요. 그럼 간단해요. 자, 일단 안 써져 있으면 1이라고 써놔. 맞죠? 그럼 지수에 1씩 더해서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10이다. 2, 5, 10. x는 4가 되겠죠.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으로 가지요. 약수의 개수가 12개일 때는 그냥 대입해 보시면 돼요. 약수의 개수.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이 약수의 개수가 몇 개? 12개. 그러면 3의 5제곱에 어떤 수를 곱했는데 약수가 몇 개? 12개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생각을 해보면 약수의 개수가 지수에 1씩 더하죠. 그 다음에 얘도 소인수분해를 했다면 1을 더해서 곱해서 1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6이고
6에 얼마 곱해야 12가 됩니까? 2를 곱해야 되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들어야 돼요? 1이 들어가네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찾았어? 이해됐어? 그 중에 가장 작은 수. 소인수분해니까. 그래서 네모의 여기에 들어갈 가장 작은 수는 얼마? 여기에 들어갈 가장 작은 수는 2가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보죠. 이건 아까 선생님이 개념에서 했던 얘기인데. 밑줄. 약수의 개수가 3개. 이거 뭐지? 소수의 제곱인수. 뭐라고? 약수의 개수가 3개. 소수의 제곱인수 중에 150 가장 가까운 거. 그러면 대략 11의 제곱이 121, 13의 제곱이 169. 그럼 150에 누가 더 가깝니? 얘가 더 가깝죠? 얘는 19 차이 나고 29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말뜻을 딱 보고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를 보는 순간 소수 제곱,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이건 줄 모르면 150 근처에 있는 수들을 다 소인수분해 하거나 막 약수를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럼 말도 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해석하면 어때? 1, 2 끝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학 문제는 그래서 간단하게 푼다가 암산을 한다가 아니라 관계를 해석해서 푼다는 뜻이야, 이게. 오늘은 개념 복습과정 첫날이니까 2단원만 나갈게요. 대신 지난주 프린트 과제 잘 해오셔야 됩니다. 자, 제곱수 만들기. 봐봐. 6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든대. 제곱수는 어떤 수야? 자연수를 제곱한 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허. 제곱수는 소인수분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 오케이? 소인수분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 개념 있어. 오늘 개념 써와야 돼, 거기. 60 소인수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거기에 뭔가를 곱할 거지. 그러면 2는 지금 제곱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3과 5는 하나씩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과 5를 하나씩 더 곱해줘야 제곱수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더불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는 3과 5를 하나씩 곱해주고 또 다른 자연수의 제곱은 더 곱해놔도 상관없어요. 이런 제곱수들이 더 곱해줘도 상관은 없거든.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 2를 넣었을 뿐이야. 그것도 이해됐을까? 그러면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3개를 찾아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5 곱하기 1제곱, 3 곱하기 5 곱하기 2제곱, 3 곱하기 5 곱하기 3제곱. 이게 사실은 순서대로 나오는 자연수들이야.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들.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니까 얘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것도 이해됐을까? 아우, 훌륭합니다. 이어서 12번 가보죠. X가 될 수 없는 거 찾으세요. 인 거죠. 이 문제가 바로 11번에서 선생님이 요렇게 해준 제곱수 만들기인데 한번 보자. 지금 80에 X를 곱할 건데 80은요 2의 4제곱 곱하기 5고 거기에 X까지 곱해서 제곱수야. 그럼 X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X는 어때야 돼? 여기서 보면 얘는 끝났지? 얘가 부족하지. X를 어떻게 되냐면 X는 5를 하나 붙여주고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이 수를 곱한 수는 다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문제 풀다 좀 어려우면 이 부분 다시 돌려서 꼭 보시던지 책에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잘 봐봐. 그러면 뭐가 돼? 5 곱하기 1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3의 제곱, 5 곱하기 4의 제곱, 5 곱하기 5의 제곱, 이게 다 된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숫자를 보면 5, 20, 45, 80, 125 이런 수들이 되는 거거든. 뭐가 안 돼? 10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괜찮을까?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x를 이렇게 써내는 거야. x는 부족한 5를 하나 채우고 또 다른 제곱수가 곱해진 수다. 자, 13번 볼게요. 이번에도 제곱수입니다. 자연수 A, B에 대해서 A가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최소 A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수다.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는 B의 제곱이네요. 이때 최소 A는 누구예요? 최소 A는. 그렇지. A는 3 곱하기 1의 제곱이지만 1의 제곱이 1이니까 A는 3이야. 그러면 이제 36이 B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B는 얼마야? 6인 거야. 되겠을까요? 되겠을까는 뭐야? 됐을까요? Did you get it? 14번 보자. 나누어서 제곱수. 보자. 360은 소인수 분해하면 4 곱하기 90이니까 4 곱하기 90 이렇게 볼까? 그러면은 2는 총 3개 들어가네요. 3 2개 들어가고 5는 하나 들어가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약식으로 빨리 했어요. 알겠죠? 근데 얘를 x로 나눌 거야. 이렇게. 그래서 360, 즉 분자를 봤더니 불편한 애가 있어. 뭐냐면 3의 제곱은 완성이죠. 근데 2는 3개, 5는 하나. 불편하지. 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곱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도 어쨌든 지수를 짝수로 만들 거야. 고로 x는 뭘 약분해 줘야 돼? 2를 하나 약분해 주고 5도 약분해 줘야 돼. 그래서 최소 x는 10이다. 되겠어? 좋아요. 15번 봅니다. 431을 나누어서 제곱이 되게 한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x가 될 수 있는 모든 수들 한번 알아보래. 어렵지 않아? 자, 432를 소인수분해 일단 해볼게. 이게 수영도를 구하면 일단 9로 나눠지거든요. 9의 배수는 돼요. 9로 나누면 4, 9, 36, 72니까 49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응? 아니구나. 4, 9, 36에 70이니까 8. 48이네. 그러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와우. 이걸 x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보세요. 그러면 x는 어떻게 약분이 돼야 되냐면 일단 3은 하나 약분해내야 돼. 봐봐. 2의 4제곱은 완성되는데 3이 세제곱이라 안 되니까 x는 3이야. 그럼 추가로 약분할 수 있는 게 2쪽에서는 2의 제곱이나 2의 4제곱, 3쪽에서는 3의 제곱까지는 약분이 가능해. 이해됐어? 일단 3은 약분해주고 3을 약분한 상태에서는 이제 제곱수끼리만 약분해야 돼. 이것도 이해됐어? 여기는 그래서 밑에를 봅시다. 3 되겠습니까?
3 돼요. 6 되겠습니까? 안 되죠. 6이면 3은 약분했는데 6이 2를 하나만 약분시켜버리잖아. 2는 약분될 때 2개씩 약분이 돼야 됩니다. 제곱수가 되려면. 2를 약분시킬 때는 2개씩, 3도 마찬가지로 그 뒤로 2개씩만 약분해야 돼. 답은 2번이야. 근데 마저 보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27은 3의 세제곱인데 3의 세제곱이면 이거 통째로 약분돼 버리죠? 땡큐. 48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인데 3 약분해주고 2의 4제곱 약분해버리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해됐을까? X가 가능한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곱하더라도 제곱수, 나누더라도 제곱수. 자, 마지막 16번까지만 오늘 하고, 대신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은 이유는 이번 주 원래 금요일까지 하기로 한 숙제가 있죠? 그거 많이 잘 해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 2단원 필수의 제곱. 여러분들 1차 학습 채점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집에서 시간이 남을 때 2차 학습이 1차 학습이 자신이 없었다. 즉 1차 학습 결과가 안 좋았어. 너무 많이 틀렸어. 70점을 못 넘었어. 그럼 2차 학습 하지 말고 1차 학습이 뭐 80점 언저리까지 나와. 그러면 2차 학습도 미리 해오시면 좋아요. 풀만한 문제만. 이제 문제 구성상 뒤로 갈수록 좀 이제 상난이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번호 때는 2차 학습도 미리 풀어잖아? 집에 빨리 가는 거야. 알지? 자, 이제 16번 봅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 x로 나누어서 제곱수를 만든대요. 어이, 뭐 어렵지 않죠. 이제 84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이걸 x로 나누면 y 제곱이 된대거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최소 x야. 그럼 제일 작은 x인데 지금 보면 2의 제곱은 완성이 됐죠. 3과 7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x는 3 곱하기 7인 21일 것이고, 그럼 이제 y 제곱은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약분 다 끝내면. 그래서 y는 얼마다? 2다. 될까? 이제 x로 약분하고 나면, 그러니까 즉 x로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y 제곱이 2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과제 잘 보세요. 개념. 오늘 소인수분해 완전 중요해. 장황하게 안 써도 돼요. 줄여 써도 돼. 근데 꼭 필요한 개념도 오늘 다 해줬으니까 이거 완판하셔야 돼요. 2번 쓰기, 설명하기. 대신 다음 시간에 개념이 없는 거야. 선생님 오늘 개념 어떻게 했어? 일단은 전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개념이 없어요. 오늘 축약해서 한 번에 끝낸 거야. 자, 두 번째, 그래서 확인학습. 확인학습은 1.1.1에서 1.1.2까지 1, 2차 학습, 뭐 2차 학습은 필수는 아니고 근데 가능하면 풀어오는 게 좋겠다.